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남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앞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막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를요, 이번에 문다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영장에 문재인이가 피의자로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속수를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만 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말이죠.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한 책임도 함께 추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내부 동향, 그러니까 지금 이 동향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하면서 지금 이원석이 때문에 지금 이 수사가 늦어졌다. 이거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의 정설로 지금 법조계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난리가 났어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보복수다. 그들의 눈에는 전부 보복이고 조작밖에는 지금 프레임을 짤 게 없어요. 예. 왜? 이재명 조국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방탄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방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패복의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국 쪽에서는 이제 조국 당 대변인의 입장, 그리고 조국이 지금 이제 전주지검에 출두를 해서 직접 기자들한테 밝힌 입장, 요런 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 문재인 방탄에 아주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모습인데,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들. 예, 이런 인간들이요, 정말 보좌관 포함 연 한 6, 7억씩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요, 검찰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지금 모든 비판을 다 받고 있는데, 그 비판의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 국민한테 돌려, 말하자면, 반성의 의미에서 수사로서 성과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이원석의 오점이 조금 많이 희석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문재인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제 여야 대표회담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용산에서는요, 이거 한동훈이가 이 의료개혁 문제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린 바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공식 의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거 틀림없이 공식 의제로 해놓고서 이거 숨기는 것이 아니냐, 그럴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이제 대표 회담이 이제 가까이 오다 보니까요, 까놓고서 양당 대표가 어떤 의제든지 재량껏 내놓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 거기는 당연히 의료 갈등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이래서 이제 이번 대표회담이 그야말로 이재명과 한동훈의 합작에 의한 용산 공격, 편대를 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대소특필하고 있는 게, 이번 연찬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의료 개혁과 관련된 현 상황, 이거 심각하다, 내부적인 비판에 상당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동아일보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뭐 동아일보는 아주 성격이 아예 요즘은 뭐 이 좌파 매체 못지않게 윤 정권을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그쪽만 핀포인트 갖고 딱 꺼내놓으면 모두가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의 개혁을 갖다가 비판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언론들의 이제 보도를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보도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또 다른 색다른 뉴스가, 이제 이거는 기자가 칼럼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민심은 과연 뭐냐? 그게 진짜 민심과 국민 눈높이냐? 그게 정치냐? 한쪽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칼럼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요, 정청래 집 앞에서 우리 해병대가 매일같이 집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요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특히 주민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요, 해병대 중에서도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하지만 이 ROTC와 3, 4관 학교 예비역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꿈쩍하네요. 왜? 그래서 지금 해병대는 100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교도 못지않은 이 보팅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청래 이 악질인데 이 악질이 이런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래서 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 검찰에 지금 정청래도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조치 쪽으로 몰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맨 먼저 조선일보가 지금 방금 전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제 단독 보도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말 문다의 압수수색은 자택에 한해서만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모든 언론에서 알려진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자택에만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또 별장까지 가지고 있네요. 야, 그러니까 요것들이 말이죠. 정말 어디까지 이 재산을, 부동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이 압수수색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 문다의 압수수색이 30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요. 좀 그 자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도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구기동 빌라, 그다음에 이 양촌에 있는 또 양평동에 있는 또 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특활비를 빼다가 이 부동산까지 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이 특활비를 빼다가 이제 이 김정숙의 옷,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 요런 거를 사는 데 쓴 것이 아니냐. 주로 이제 여기에 특활비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 별장까지 나온 걸 보면은 제주도 별장을 소유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경위,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요것도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까지 대해서 이제 또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도 별장의 경우에는요.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별장에 대해서까지도 압수수색을 했고 별장 구입 경위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요 별장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은 문재인의 지인인 송기인 신부가 요 별장의 소유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기인 신부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의 멘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명의로 차명으로 이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거 대통령을 떠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언제 요거를 구입했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매입 시점이 말이죠. 2022년 7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멘토라고 하는 송기인 신부가 소유자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입 시점은 2022년도 7월이잖아요. 2022년도 7월이면 언제냐? 2022년도 5월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우선 그 재산 등록에 부담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로부터 차명으로 이 별장을 구입해 뒀다가 대통령직을 내놓으니까 이제는 딸이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상속세 위반도 될 수 있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걸린 것 같아요. 거래 가격이 3억 8천만 원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근저당은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 3억 8천만 원 거래 가격인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전부 현찰로 샀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현찰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래 구기동 지금의 빌라가 있었는데 이게 5억 천을 주고 샀다가 나중에 2억 5천만 원을 더 받고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7억 6천 원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양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샀잖아요. 9억 원에 주고. 자, 여기서도 이제 매매 차익을 이제 벌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별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요, 지금 문다혜가 소득도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혼하고 있어가지고 서울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살 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타이스타체에서 봉급도 안 받을 때예요. 그런데 이 수억 원의 별장을 매입해? 그런데 또 근저당도 없어? 이거 틀림없이 특활비로 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문다의 서울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별장은요, 문재인이가 재임하던 2019년도 7월에 방문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문재인은요, 김정숙이하고 손자 가족들과 함께 이 별장에 찾아서 별장에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말이죠. 이 김정숙의 무슨 뭐 인도 타지마할 관광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50, 특히 이제 크리스찬 불란서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한 이 옷, 샤넬 옷이죠. 샤넬 그 어마어마한 일반 우리 이제 여성들은요, 샤넬 옷은요, 만져보지도 못해요. 만져보지도 못해. 요것은 뭐 수천만 원 갈 겁니다. 틀림없이. 예.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다 어디서 났냐 이거요. 재산은 또 늘어나잖아요. 계속.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의 수사망은요. 자, 임종석이 조사 끝났죠. 묵비권 행사했지만은. 자, 그리고 조국도 조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남은 사람이 결국은 문다혜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나와 있는 3명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문재인 일가로 수사가 가는데 요걸 보면은 벌써 이 억대 수억 원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다혜가 뇌물로 보는 게 2억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송기인 신부로부터 샀다고 주장하는 이 별장은 벌써 3억 8천인가 4억이잖아요.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의 뇌물하고 3억 8천만 원이면 6억 3천만 원의 뇌물? 요건요, 이거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 요거는요, 그야말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 아니냐. 요것만 보더라도 김정숙 부부 이제 구속은 통상적으로 잘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과 구속했을 때, 이 조국일 구속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숙까지 동시에 구속하기는 뭐 쉽지 않겠으나, 그러나 이 문재인의 구속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도대체 문재인 수사는 뭐 하고 있었는가? 지금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은요. 이제는 지금 내가 구속 수준으로 들어가 있다. 제가 이제 앞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분명한 코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가 이 뇌물수수 혐의에 뇌물로 돼 있잖아요. 뇌물수수 혐의에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일제히 언론에서 지금 이거를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물 액수는 2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쥐 같다 학교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이제 아시겠는데, 요게요, 2019년도부터 20년 사이에 4번씩이나 고발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이 됐든 수사가 됐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사가 말이죠.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문재인을 갖다가 이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 아주 뭐 넘치죠. 예, 넘치고 넘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민정실에 있던 행정관의 양심선언이 되고 있어요.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인사검증을 했는데,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본래는 인사검증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인사검증을 한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인사검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인사검증, 이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 낮추어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검토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게 이제 민정실 행정관이 증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지금 방금 나온 보도에 의하면 조국당 대변인이 조국당의 이제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김보엽 그것도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맞다. 부적격 보고가 있었던 것은 맞다. 이 얘기는요. 부적격 보고가 있었다는 것은 맞다라는 얘기는 이 민정실 행정관이 얘기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이 경위, 이게 다 맞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거를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조기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자, 이러니까 조국도 거짓말한 겁니다. 이거 위증 혐의로 이것도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거짓 진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상직이 그 뭐 사위 이런 거 전혀 모른다.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다. 딱 오리발을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요게 가서 보니까 이게 다 가지고 있어. 요거 어차피 튀어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직의 경우에는 부적격 보고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만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보고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뭐예요? 사회특채시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해준다. 그래서 2억 한 3천만 원, 뭐 거의 2억 5천만 원. 요게 이제 뇌물로 보는 거가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인사 검증 결과 이렇게 이제 부적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물어붙인 단서를 잡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3명이 이 공모에 응했는데, 한 명은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아버렸고, 다른 한 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보더라도 특혜 채용이 확실하게 보이는 결정적 단서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구속은 당연한데 법원에서 과연 형량이 몇 년짜리가 될 것이냐. 요게 과제가 이게 우리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송긴 신부가 별장을 사게 된 경위서부터 이제 송긴 신부의 검찰 소환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달 월급 800만 원, 빌라 임차료 350만 원까지 전부 지금 이제 이 타이사 체대에서 부담을 했다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이 문재인에 대한 이제 칼이 그야말로 목전 앞으로까지 딱 다가오니까 조국과 이재명이가 일제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반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명이는 요거를 갖다가 SNS의 글을 통해서 반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요 검찰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재명은 짤막하게 글을 내놨어요.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그리고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요렇게 딱 두 줄. 그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윤정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으로 내놨습니다. 직접 브리핑이 아니고 서면 브리핑.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SNS 내놨고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하려면 지 유튜브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유튜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SNS에서 보좌관이 써준 것만 찍 올려놓고 마는 거예요. 윤종근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서면 브리핑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마는 겁니다. 서면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무도함에 분노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급락하니까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인다. 이게 놀랍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정광재 대변인은요. 문다혜 관련 의혹에 국민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특정인에 의한 유리한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 보복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누구나 수사해서 자를 수 없다는 것이다. 문다혜 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 사위가 어떻게 관련 경험도 없이 특정 항공사에 취직해서 해외 근무를 할 수 있었는지 이게 통상 해외 근무를 하면요. 그 회사에서 그 나름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외 근무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항공 업무 전혀 모르는 인간이 그것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태국에 나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 오너가 즉 이상직이가 이 이사장이 되는 과정에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거 있다. 검찰이 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다음에 이제 조국도요. 아까는 이제 그 부적격 사실이 있었다. 예, 검증이 있었다. 요거까지는 내놨고 그리고 이제 조국이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조국도 오늘 오전에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윤석열의 정치 보복이다. 탄핵이 돼야 끝나려나.
아주 참 더럽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졸한 정치 보복이 끝이 없는데 아무래도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릴 때까지 계속 하려나 보다. 아주 더러운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문 대통령 그리고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내외 범죄 의문을 밝히는 데 쓰지 않는 점을 국민은 다 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도 정해 주시라고 믿는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그 딸 압수수색 실시한 거 그야말로 이제 검찰이 문 대통령 전 사위를 탈탈 털어도 사건이 잘 되지 않으니까 표적을 바꿔서 먼지털이를 하는 것이다. 조국은 이미 저는 그다음에 이상직이도 그리고 사위도 알지 못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강한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과 조국, 이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조국은 지 입으로도, 그리고 대변인으로도,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 조국은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이상직이 부적격으로 된 건 맞아. 이 얘기는요, 본인이 검찰에 출두 전후에 얘기했던 이상직의 이자도 몰라. 이게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대변인의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이거 대변인 입장 발표하는데 조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발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상식적으로 이거는요. 이 좌파, 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똑같은 수법이에요. 아니 이화영이가 방북 문제를 추진하는데 지사의 방북 문제를 추진하는데 방북한 주체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이재명한테 말도 안 하고서 혼자 이화영이 일개 부지사가 자기 상전인 그 지사 방북 문제를 말 한마디 안 하고 추진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예. 더군다나 나쁜 일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일인데 꿈에도 소원인 방북을 성사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인사 검증의 행정관이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조위가 모르냐 이거예요. 이상직에는 이름 하나 들어봤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사위 말 하나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예, 요런 거를 조국이가 다 눈 감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장관직에서 내려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나는 조국에 대해서 빚이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빚이 많다. 예, 빚이. 요 빚이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장관까지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장관 시켜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만 가지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서 딱 임명하고 난리가 나니까 34일 만에 딱 끌어내렸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예. 요게 얼마나 문제인가 그런 게 거죠. 그래서 그때 조국한테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나 봤더니 사회 특제 채용원들 개입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하는데도 이렇게 다 눈 감아주고 다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이 많이 제기한데도 불구하고 장관을 안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34일이라고. 3일만 장관하더라도 3시간 장관하더라도 족보에 장관했다고 묘비에 딱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 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조우가. 그래서 지 아들 딸을 신세 조진 거 아니에요. 신세 조졌는지 안 줬는지 몰래 더 잘 된 것 같아요. 조국이도 지금 더 잘 돼갖고 뻔뻔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조국은 이제는 조국도 양심선언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은 그럼 왜 SNS에 딱 2줄 3줄 입장만 내놨냐. 그리고 대변인도 서면으로만 했느냐. 이재명이는 지금 계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입장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임종석이가 들어갈 때는 이재명이가 한마디도 말을 안 했습니다. 조국이가 나오니까 바로 입장을 낸 거예요. 나오자마자. 요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왜? 임종석이는 조국이한테는 상극이잖아요. 임종석이 키워졌다가는 나중에 임종석이도 대권 넣지 않습니까? 임종석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망해요. 아니 임수경이를 갖다가 김일성한테 상납한 인간이 대선 후보의 대자도 끌면 안 되죠. 임종석 같은 인간을 이번에 국회에 안 보낸 거 이거는 사실 잘한 겁니다. 대신에 누구를 보냈어요? 이 빨갱이 같은 인간들 진보당 3명을 딱 당선시켜줬잖아요. 이재명이가. 예. 자, 그래서 임종석이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척한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해. 조국은 지금 조국하고 둘이 붙잡고 윤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됐지만 제일 큰 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특검법, 탄핵 이런 거 요거를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의견을 해야 돼요. 제 의견. 그럴 때 조국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국이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불러갔다 나오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문재인도 도움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 친문들이 김경수가 11월이나 12월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경수한테 친문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갖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풍기 박살 났잖아요. 비명 행사. 자, 근데 이 김경수 계기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낙연이도 뛰려고 그러죠? 김부겸이도 뛰려고 그러죠? 친문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수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좀 챙기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척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문재인이가 이재명이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요런 개딸들 때문에 문재인이도 이재명을 떨궈줄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무능한 거예요. 이낙연이가 MB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할 때 그걸 받아서 사면했으면 우파들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죠. 그 이낙연이를 죽이는 바람에 그때 죽였잖아요. 문재인이가 이낙연을. 그런 바람에 이낙연이가 치명타를 입고 못 일어나갖고 이재명한테 게임이 안 되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사법시험을 합격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시험 문제 혹시 빼돌려갖고 본 것이 아닌지. 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사법시험을 합격했는지. 시험 문제가 그때는 또 쉬웠는지. 예. 여하간 그건 논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그렇게 배척을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거꾸로 친문 세력들이 결집하려고 초월회도 만들었잖아요. 초월회. 자, 그래서 요거를 잡아당겨야 돼. 이재명 입장에서. 그러니까 또 이런 성명을 그야말로 척이라도 안 할 수가 없다. 그 보좌관이 써주는 거잖아요. SNS에 올리는 거. 지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로 예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양산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걸렸다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또 못 내려갔잖아요. 어차피 또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또 내려가는데 이 정도는 또 립 서비스라도 해놔야 양산 가서 또 한마디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 문바들 나름대로 대깨문들이 조금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바들 또 개딸들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10월 11월 달에 이거 유죄 나오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그야말로 지푸라기도 잡을수록 그 손은 맞짱을 붙여야 이게 힘이 나듯이 문재인의 힘을 조금이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 못해서 립 서비스의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예. 이게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방탄의 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이 가는 것은요. 방탄 플러스 알파입니다.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연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탄이 한 80%였는데 지금은요. 방탄 한 60%대 40%는 차기 대선의 길과 관련돼서 모든 메시지와 액션들이 다 거기에 딱 녹아 있어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판세를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의 생각 요거는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